안녕하십니까. 국방 분야 사업의 분석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제는 3회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첫 회는 예비 타당성과 사전 타당성, 두 번째로는 국방 전력 소요 검증 및 분석,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방 획득 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서 국방 분야의 예비 타당성과 사전 타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 예산 구조와 분석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목차에서는 개요,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와 그 사례, 사전 타당성 검토와 그 사례,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개요입니다. 국방 분야 사업에도 일반 재정 사업과 같이 예비 타당성이 시행되는가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 대답으로서는 yes하고 no가 같이 있겠습니다. yes의 의미는 대상이 된다는 뜻에서 yes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의 국방 관련 사업은 no입니다. 그 예비 타당성 조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잘 아시겠지만 정부는 대규모 사업 시행 이전에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국방 분야에서는 상당 부분이 보안 관계 등으로 면제 대상입니다. 국방부는 이런 관점에서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일환으로 자체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실시 이후에 2011년부터 자체 분석평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방 분석 평가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의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PPBES라는 기획 관리 제도가 이용되고 있는데, 이 제도는 1961년 미국 맥나마에 의해서 도입된 것으로, 한국군은 1980년 이 제도의 이밸류에이션, 즉 평가 기능을 포함해서 PPBES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기획, 플래닝, 계획, 프로그래밍, 예산 편성, 버지팅, 집행, 익스큐전 함에 있어서 사업 추진 관련 제요소의 분석 평가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획관리 제도상의 한 기능으로서 분석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방 사전 분석 평가 제도의 발생 배경을 살펴보면은 정부 및 국방 재정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국방비의 효율적 집행 및 분석 평가에 대한 군 외부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국방 재정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평가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한된 국방 재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배분 필요성이 심화돼서 이런 사전 분석 평가 제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재정 사업과는 달리 국방 분야 대다수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대상 면제 사업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국방 분야 분석 평가는 국방 예산에 분류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국방 예산을 구분해 보면 크게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전력 운영비는 또 병력 운영비와 전력 유지비로 구분되는데, 병력 운영비라 하면 병력, 즉 사람에 관한 것으로서 인건비, 먹는 급식비, 옷을 입는 피복비, 이렇게 구분되고, 전력 유지비라는 것은 전력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정보화라든지 보건복지, 교육훈련, 군수지원, 협력, 군사시설 건설 등이 포함됩니다. 방위력 개선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무기 같은 것을 구매하고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전력 투자비와 연구 개발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국방 예산 규모를 먼저 살펴보면 정부 예산 512조 3천억 원의 약 10% 수준으로 약 50조 2천억 원입니다. 이 중 전력 운영비가 3분의 2에 해당하는 60.7%이고 방위력 개선비가 3분의 1인 33.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방 예산이 2019년에 비해서 7.4% 증가한 50조 1527억 원인데 이 중 전력 운영비가 33조고 그중 병력 운영비가 19조 8,600억 원이고 전력 유지비가 13조 6,123억, 방위력 개선비가 16조 6,800억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방 예산 및 기획 단계별 분석 평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먼저 소요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소요라는 것은 군이 부족한 능력 이것을 말합니다. 군이 필요한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부족한 능력 이런 것을 소요라고 하고 군은 이 소요에 대한 제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획 단계의 제기고 이 소요 제기가 이루어지면은 합참에서 전력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전력 분석이 방위력 개선비에 해당되는 파트입니다. 즉 위에 그림에 나타나 있는 윗부분이 방위력 개선비고 소요 제기에서 밑에 부분이 전력 운영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위력 개선비에 해당되는 것은 소요 제기 상태에서 합참에서 전력 분석을 해가지고 소요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획 단계에 이루어지고 소요가 결정되면 국방 중기계획이라고 해서 5년 계획을 세우게 되는 계획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소요 결정에서 계획 단계로 들어가는 중기계획에 이 소요가 올바른 소요인가를 검증하게 되는데 이때 소요 검증이라는 절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중기계획에서 소요가 검증돼서 중기계획에서 이루어지고 되면은 이를 단년도, 내년도 예산 편성인 예산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때는 소요 검증에서 이루어진 무기들에 대한 당해년도의 전에 사업 타당성이라는 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방위력 개선비에는 합참에서 이루어지는 전력 분석과 함께 소요 검증, 사업 타당성, 그리고 예산 편성에 의해서 집행이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총 사업비 분석, 이런 단계로 분석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력 운영비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요 결정에서 예산 편성 단계, 중기계획하고 예산 편성에 이르는 단계에 있어서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예비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방위력 개선비냐 전력 운영비냐에 따라서 분석 평가 틀이 두 가지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 분야의 예비 타당성 대상은 뭐고 그 사례는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은 국가재정법에서 나와 있듯이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의 사업, 재정 규모 300억 이상의 사업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기 재정 지출이 500억 이상의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있습니다. 재복구 지원 등 사업 추진이 시급을 요하거나 사전평가 시익이 낮은 사업이라든지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 이런 등등이 면제 사업입니다. 특히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 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사업은 면제 사업 대상입니다. 따라서 대다수 국방 관련 사업은 국방부 자체 분석 평가에 의존하게 됩니다. 전력 운영 사업, 즉 병력 운영비나 전력 운영비 이쪽에 해당되는 전력 운영 사업의 분석 평가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위력 개선 사업은 국가 안보 및 보안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예비 타당성 면제 대상입니다. 전력 운영 사업은 극히 일비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가 가능한데 실시 사례는 2014년 육군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력 운영 사업의 대부분은 국방부 자체 분석인 사전 타당성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국방 분야의 사전 타당성 사업과 일반 재정 사업의 예비 타당성 사업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 분야의 사전 타당성 사업은 전력 운영 사업으로서 신규 사업 중 총 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재정 사업을 말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는 신규 사업 중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사업으로서 예타 면제 대상이 아닌 사업입니다. 따라서 전력 운영 사업 중에 300억 이상이면 사전 타당성이 되고, 또 500억이 넘으면 사전 타당성도 되고, 또 예비 타당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군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입니다. 이 육군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은 최초로 예비 타당성 사례가 된 사업이고, 또 마찬가지로 500억 이상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 사례도 됩니다. 이것도 사전 타당성으로서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계는 용산에 위치한 군 장병 복지시설인데 45년 경과 노후 건물 재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대지가 3천여 평, 건축 면적이 1,500제곱미터로서 지하 7층, 지상 30층 규모의 건축물을 재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297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을 할 때는 그렇지만 현재까지 아직 완공이 못 되고 상당히 소송 같은 것으로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의 분석 추정의 쟁점으로서는 사업 추진상의 쟁점과 미시행 대안 설정 및 경제성 분석, 이렇게 두 개 우선 보겠는데요. 사업 추진상의 쟁점으로는 용산 개발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문제가 있습니다. 재건립 부지라든지 인근 토지 소유자들 간의 협의 무산 사업으로서 중단된 상태가 상당 기간 길어졌고, 육군은 용산구청에 구역 분할 제안서를 그 당시에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재건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미시행 대안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또한 분석 추정의 쟁점으로서 비용 추정의 쟁점으로서는 규모가 적절한가, 사업 계획성을 검토해보고 공사비 산정이 적절한가 하는 것과 용지 보상비의 산정 부분이 있었는데, 이 용지는 국방부 토지로서 기회비용으로 예타 일반 지침에 의거해서 용지 보상비를 산정하는 이런 것이 되었습니다. 용사의 집 수요 추정의 쟁점으로서는 세부 시설별 수요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숙박시설이라든지 연회장, 임대사무실 등의 시설이 있는데 이 수요를 판단하고, 이 수요에는 군 내부의 수요와 일반 민간 수요로 구분될 수 있으며, 내부 수요로서는 군 간부 출장, 장병 휴가 등이 있고 기타 민간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수요를 판단하기 위해서 군 내부 행사 규모라든지 횟수, 참석 인원 및 민간시설 이용 현황 자료를 살펴보았고, 예시작 이용 대상 및 규모 및 횟수, 주변 상가 등의 임대 현황 등을 기반으로 한 민간 사무실 수요 등을 파악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편익 추정으로서는 편익 산출 방법은 시장 가격을 윌링리스 투 페이 개념으로 시설별 편익을 산정하였고, 군 복지 편익을 추정하였습니다. 군은 사실 이 시설을 시장 대비 굉장히 싼 가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를 민간 외부 시설을 이용했을 때 부담 가격하고 실제 부담하는 가격, 그 차이를 군 복지 편익이라는 개념으로서 산정을 하였습니다. 민간 이용 편익은 민간에게 제공되는 시설을 편익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했고, 육군회관 전용 편익으로서 회관 부지 및 건물을 타용도로 전환할 경우에 대한 편익이 추정입니다. 이 육군회관 전용이라는 것은 용사의 집을 재건립함으로써 그동안 사용하고 있는 육군회관을 이제 딴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따른 편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추정, 쟁점 등을 거쳐서 경제성 분석을 시행한 결과
미시행 대안 대비 재건립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본 결과 BC를 판단했는데 이 당시 사회적 할인율은 5.5%로 가정했고 분석 기준 연도는 2010년 말 기준으로 분석 기간은 건설기간 3년을 포함해서 운영기간 30년으로 해서 2015년서부터 2047년까지의 기간으로 경제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분석 결과를 보면 Net Present Value 순현재 가치로서 1700, 100만, 1000만, 억, 10, 177억 1000만 원 정도의 순현재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BC 레이쇼를 보면 1.09로서 미시행하는 것, 즉 미시행이라고 하면은 재건립을 하지 않고 현 시설을 대규모 수선 보수한 것인데 이것보다는 재건립하는 시행 대안이 약간 경제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즉 1.09라는 일보다 크다는 뜻은 시행 대안이 경제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책적 분석의 측면에서 관련 개혁 및 정책 일관성, 사업 추진 의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추진 위험 요인으로서는 환경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 효과를 봤는데 이 용산 지역은 서울 지역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수는 0.0231%로 평균 0.3431%보다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 추진 가능성은 없으므로 대상이 안 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평가로서 AHP 계층화 분석법을 사용한 결과 0.551로 사업 수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개별 평가자 중 6명 중 5명은 사업 시행을 찬성하였고 1명은 사업을 미시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방 분야의 사전 타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 사전 타당성 개요로서 사전 타당성 검토 수행 근거, 사전 타당성 검토 대상 사업과 면제 사업, 수행 체계, 분석 방법, 그리고 그 사례로서 훈련장 구축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 근거입니다. 2013년 전력 운영 분야 재정 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심층 평가 운영 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시행되었고 2019년 운영 지침에 대한 목차를 보면 제2장에 사전 타당성 검토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대상 사업, 면제 사업, 선정, 수행 체계, 분석 방법, 재검토, 검토 결과와 활용 등이 나와 있습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 대상 사업은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 기금 이런 것들이 포함된 사업의 신규 사업 중 총 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을 말하며 건축 사업인 경우에는 200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국방부 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사업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시설 중 정보와 총사업비 관리율령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사업도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 면제 사업으로는 비상사태 발생 등 긴급히 추진해야 된다든지 법령에 따라서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국가 간 협약 및 조약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해서 단순히 개량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사업, 또 출연 보조기관 등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으로 검토해봤자 크게 실익이 없는 사업, 또 선행연구를 실시한 사업, 동종의 사업 추진 실적이 있고 추진 내용 및 절차가 정형화되어서 검토식이 없는 사업 등은 면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정 절차입니다.
사업 검토 요구는 각 군의 부대장은 사업 시행 전전년도까지 사전 타당성 검토 요청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선정 기준은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시급성, 각 군 공통 적용 가능성,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분석평가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사전 타당성 대상을 선정하고 결과 검토 등 주요 사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타당성 검토 수행 기관으로는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라고 하죠. 이 한국국방연구원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면 수행 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고, 이 사전 타당성 검토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동안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방전력운용사업과 타 부처 일반 재정사업가의 분석평가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편익, 수익성을 측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군사업이다 보니까 비수익성 사업이 대부분으로 편익 분석이 어렵고, 효과를 측정하기 곤란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고, 비밀성과 비공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국방전력운용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 방법으로서는 일반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이 들어갑니다. 경제성 분석은 마찬가지로 BC 분석, 비용 편익을 측정해가지고 하되, 편익 측정이 불가 시 정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비용 절감 위주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적 순현재 가치도 판단하고, 정책적 분석으로서는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사업 준비 정도,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 등으로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 재정사업과 사업 특수 평가 항목 등의 평가 항목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방전력운용사업의 특징으로서는 기술성 분석과 작전성 분석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기술성 분석으로서는 기술 개발 계획의 적절성, 기술 개발 성공 가능성,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중복성 분석을 하게 되고, 작전성 분석으로서는 군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투 지원 능력 확보나 전투 준비 태세 강화 측면에서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 사업으로서는 훈련장을 확보한다든지 부대 이전 사업이라든지 탄약고 경계 등 작전 시절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평가로서 마찬가지로 AHP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데, 단 앞의 분석만으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타당성 사례로서 훈련장 구축 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훈련장 구축 사업은 육군의 훈련장 구축 사업으로서 훈련장의 시설 및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전투 사격 목적으로 조성된 훈련장에 과학화된 표적이라든지 통제 시스템을 적용해서 구축하는 것이고, 훈련 과정을 영상으로 분석 가능하도록 구축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 이 사전 타당성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6개 차수로 진행된 사업 중의 일부입니다. 현황 분석을 살펴보면 기존의 관련 사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으로서 계속되는 순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문제점이 일부 식별됐습니다. 사업 기간이 지연되고 예산이 증액되는 등 문제가 있게 되자 사전 타당성을 실시하게 된 것이 주요 배경이 되겠습니다. 사업 구축 절차를 보면 계획, 부대 조치, 시설 공사, 체계 시스템 순으로 구축이 이루어집니다. 계획, 부대 조치로서는 훈련 개념을 정리하고 군사 요구도, 설계 기본 요구 요건 등을 검토하고, 체계 구축으로서는 업체를 선정하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장비를 설치하고 개발 시험 평가, 디벨로멘털 테스트, 또 오퍼레이셔널 테스트인 운용 시험 평가 등을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의 주요 항목으로서는 작전성 검토, 기술성 검토, 정책성 검토, 경제성 검토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작전성 검토로서는 이 훈련장 구축을 통해서 군 능력의 강화, 즉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할 수 있느냐 하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기술성 검토로서는 훈련 체계의 성능 개량의 필요성과 적절성, 정책성 검토로서는 법적인 근거, 상위 정책과의 부합성,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고, 경제성 검토로서는 시설 규모 및 단가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체계의 수량 및 단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작전성 검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육군 미래 지상작전 기본 개념을 근거로 훈련장의 작전성을 검토하고, 군단, 사단의 작전 개념을 구현하고, 제대별 편제 장비 운용 숙달을 통한 전투 준비 태세 강화를 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였고, 이를 위해서 미 8군의 로드리게스 훈련장 사례를 검토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 제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술성 검토로서는 체계의 군사 요구도를 이용해서 전력 지원 체계의 군사 요구도는 무기 체계의 작전 운용 성능 ROC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술성을 검토하였고, 군사 요구도에 제시된 성능 개량 소요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중심으로 이 기술성을 검토했습니다. 성능 개량 소요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과학화된 표적기 및 통제 시스템을 통한 실전적 훈련상 목적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고, 성능 개량 소요의 적절성으로서 일부 소규모 개량 소요 요소를 식별하고, 대규모 연구개발 필요한 높은 난이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음을 판단하였고, 필요성이나 적절성은 만족하지만 이벤트 일정이나 일정 계획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일부 문제도 지적하였습니다. 정책성 검토로서는 법적 추진 근거 및 상위 정책과의 부합성을 판단한 결과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으로서는 예산의 증액 가능성이 있다는 점, 즉 군 소음 방지나 보상법의 근거를 해서 볼 때 본 훈련장에도 자동 소음 측정 정밀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였고, 사단 부지 매입 시 표적기 소요 변화에 따른 예산 증액이 필요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사업 기간 지연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점을 판단하였는데, 사용 부대의 모호한 요구 조건하고 개발 업체가 경험이 한계가 있는 점, 이런 것들이 결합될 때는 심각한 지연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 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OT의 경우 소프트웨어 문제라든지 하드웨어 문제, 통신망 문제 등 다양한 문제 해결 과정이 소요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사업기간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경제성 검토로서는 체계 구축 비용을 검토했는데 수량 및 단가 검토입니다. 수량 검토를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분석하고 이전 사업의 실적치를 분석하고 기존 훈련장을 시사하였고, 단가 검토를 위해서는 조달 품목인 정부 조달 가격, 비조달 상용 장비일 경우에는 시장 가격, 기타 이전 사업 실적치를 비교하였고, 특히 외부 전문가 검증으로서 민간 전문가의 비용 분석 결과와 비교하였고, 사업비 검토로서는 소프트웨어 성능 개량, 체계 통합, 개발 시험 평가, 전력화 지원비, 분단 사단 공통 비용 등 총 비용을 검토한 결과 요구안 대비 약 0.3%포인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 구축 비용 검토로서는 시설에 필요한 면적이라든지 비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면적 검토로서는 국방 군사시설 기준에 적합한가, 실소요에 맞는가, 유사 사례는 어떤가, 현장 방문 방법을 통해서 검토하였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은 이 사단 훈련장에 수용시설 및 취사식당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훈련을 하기 위해서 수경시설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왔다 갔다 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에 대해서 대안별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비용 검토 부분에 있어서는 국방 예산안 편성, 작성 지침, 유사 사례 설계 단가,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검토하였고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통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비 검토를 통해서 요구안 대비 1안은 14.2%가 감소하였고 2안은 4.7%가 감소하였습니다. 1안하고 2안의 차이는 2안에서는 수경시설 및 취사식당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들었기 때문에 감소안이 4.7%로 축소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제언으로서 통합훈련체 검토를 살펴봤습니다. 미군의 경우 대개 LVC 기반의 합성 전장 환경 구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LVB, Live Virtual Constructive인 실기동과 가상무기, 워게임 등을 포함하는 훈련장으로 향후 발전시킬 것에 대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검토했고 사업기간 준수 방안으로서 일정 계획을 구체화하고 체계에 대한 일관된 구분 기준을 확립할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전 주기 관점에서 비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책적 제안을 하였고 시설사업 예산층의 가능성 대비한 방안에 대해서 토목공사 산정 제안에 따른 대비를 위해서 현장조사 및 선행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차 강의를 마치고 다음번에는 2차 강의로서 전력 수요 검증 및 분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3차로서는 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소개할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